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해병 동해부대 철수기라는 제목으로 한국전쟁 당시 함경도 동해의 여러 섬에서 휴전을 맞이했던 해병 동해부대가 휴전 직후 남쪽으로 철수하는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한국전쟁 당시 해병 동해부대는 현재의 휴전선 부근의 전선이 고착된 상황 하에서 국군과 유엔군의 지상전 부대 중에선 가장 최북단에 위치한 부대로서 비록 대대급 부대였습니다만 임무상으로는 사단급 부대를 능가하는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막중한 임무와 처절한 전투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건 아무래도 과거 해병대에서 어느 부대가 해체되는 경우 그 부대를 모체로 한, 즉 해체된 부대의 임무를 계승하는 새로운 부대가 창설되었기 때문에 비록 부대 명칭이 다를지언정 나름 최초 그 부대의 맥이 이어질 수 있었던 데 반해 해병 동해부대의 경우에는 그 부대가 위치했던 지역이 전후 북한 지역이라는 이유 등으로 말미암아 그 맥이 끊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해병대 출신들마저도 대부분 기억하지 않는 부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가 해병 동해부대 철수기라는 아주 소중한 자료를 입수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해병 동해부대는 비록 해체되었지만 해병대 2연대 2대대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해병대 2연대 2대대에서 만 4년을 근무한 저로서는 이 대대의 모체를 찾았다는 점에서 제 개인적으로도 아주 뜻깊은 내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해병 동해부대의 창설서부터 함경도 동해 도서지역에서의 모습, 그리고 2연대 2대대로 다시 태어나기까지의 전 과정을 여러분께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에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처절한 역사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께도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제가 동해부대이니만큼 먼저 동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해병대 군가, 해병대가를 듣고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동해에 솟는 해를 가슴에 안고 저녁 바다 밀고래 하루를 타며 어떠십니까?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훈련소에서 점심시간마다 틀어놓던
그래서 자동으로 암기가 됐던 노래. 저는 개인적으로 나가자 해병대, 또 곤조가, 그리고 이 해병대가가 대한민국 해병대 3대 명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본론에 앞서 제가 오늘 소개할 동해부대의 철수기, 이 내용은 해병 동해부대의 마지막 부대장이셨던 1953년 당시에 이영우 중령이 서기 1957년 해군 해병 관련 잡지에 기고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 단기 4290년도 9월호 해군 해병 기념지에서 라는 손으로 쓴 글씨와 해병 동해부대 철수기, 그리고 해병대령 이영우라는 인쇄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영우 대령은 1969년 원스타 준장 계급의 해병 보급 정비단장직을 마지막으로 예편하셨습니다. 한편 이 동해부대 철수기가 실린 잡지의 원본은 아쉽게도 제가 구할 수 없었습니다만, 다행히 이영우 장군의 아드님께서 잡지의 내용을 정리해서 인터넷상에 올려놓으셨기에 그분의 동의를 얻어 오늘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과 소중한 사진의 사용을 허락해 주신 아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편 오늘 방송에서는 해병 동해부대 철수기의 내용에다 관련 전사 등의 역사적 사실을 더해가면서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병 동해부대가 창설되기 전에 당시 대한민국 해병대의 상황을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1950년 9월 인천 상륙 작전 및 수도 서울 탈환 작전에 참가한 대한민국 해병대는 그해 10월 말부터 해병대의 전 병력인 4개 대대, 즉 1, 2, 3, 5대대가 함경도 원산 및 함흥지구 전투에 참가합니다. 하지만 중공군의 참전에 따라 1950년 12월 중순에는 4개 대대가 모두 부산 또는 진해로 철수하고 재편성을 거쳐 1950년 12월 20일에는 경남 진해에서 대한민국 해병대 최초의 연대인 제1연대가 창설됩니다. 이후 1951년의 일사후퇴에 따라 남북의 전선이 북위 37도선에 형성된 상황에서 재편성을 마친 대한민국 해병대 1년대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영덕, 영월, 홍천지구 전투를 거쳐 1951년 4월 말부터 5월 말에는 화천지구 전투에 투입됩니다. 그럼 대한민국 해병대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 중에 하나였던 강원도 양구의 도솔산 전투, 그 직전에는 해병대 1년대가 화천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한편 해병대 독립 5대대는 제2차 인천 상륙 작전 후 경기도 김포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 중에 있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 해병대는 화면의 그림과 같이 38도선 이북의 산재한 섬들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해군의 활동을 보장하고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도서 확보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별도의 해병대 독립부대가 필요하게 되었는가. 대한민국 해병대는 3개의 독립중대를 편성하였습니다. 적 후방의 섬들에 대한 상륙 및 점령 순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1951년 2월 14일 함경남도 원산 앞바다 여도에 상륙한 독립 42중대, 원산이 지금은 북한의 강원도에 속해 있습니다만 당시엔 함경남도에 속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1951년 4월 2일 강화도 북쪽의 교동도로부터 시작해서 백령도를 거쳐 5월 3일 대동강 하구의 석도에 상륙한 독립 41중대, 그리고 1951년 8월 28일 함경북도 명천 길주 앞바다 양도에 상륙한 독립 43중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병 동해부대는 독립 42, 43중대가 그 모체였습니다. 그럼 1951년 여름 기준 당시 대한민국 해병대의 전투부대는 중동부 전선의 해병대 제1연대, 그리고 서부전선의 해병대 독립 5대대,
그리고 동서해의 3개 독립중대로서 총 1개 연대 2개 대대 규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해병 동해부대 철수기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1953년 휴전회담이 성숙됨에 따라 우리 부대에 대한 적들의 공격은 더욱 격심해졌다. 따라서 적의 해안 포대를 분쇄하기 위해 동해 봉쇄함대 소속 함정은 연일 적진에 포화를 퍼부어 피하가려는 포격전이 계속되었다. 특히 우리 부대의 요청에 의한 항공기의 네이팜탄 공격으로 적 포대는 처참하리만치 파괴, 초토화되었으나 견고하게 구축된 적의 포진지를 완전 분쇄하기에는 어려웠다. 이러는 사이에 우리 부대의 피해는 강력한 피해 방지 체계도 불구하고 나날이 증가하여 전사자를 매장할 때마다 더 이상 이 묘지에 오는 일이 없도록 눈물로써 신의 가호를 기도하였다. 전상자의 구급치료도 약품이 부족하고 한 명의 군의관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해병 동해부대는 영흥만 도서들에 대한 방어가 주 임무였다. 적이 우리 도서에 상륙하면 이를 격퇴, 섬멸하기 위한 모든 태세와 훈련은 되어 있었으나 적에 대한 사격 또는 적 해안에 대한 상륙 작전은 금지되었다. 유엔군 지휘부에서 승인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아무튼 그런 까닭에 우리 부대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커졌다. 특히나 적 해안에 근접한 황토도, 대도, 사도, 신도, 아도 등의 여기서 잠깐 방금 전 아도라는 섬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각 부대장들은 그때마다 75mm 무반동 총과 3.5인치 로켓포를 적 포대에 조준하고 사격 명령을 내려달라고 무전으로 애원을 하였으나 나는 그것을 승인할 수 없었기에 이를 단념시키는데 고충이 많았다. 여기서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면 1951년 최초 3개 독립중대를 동서해에 각각 배치한 해병대는 1952년 1월 15일에는 이들 독립중대들을 모체로 하여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대급 부대인 해병 도서부대를 창설하는데 서해의 대동강하고 석도 초도에는 기존의 독립 41중대로서 제7대대를 그리고 동해에는 여도 양도의 독립 42, 43중대로서 제8대대를 한편 백령도 및 여평도에는 새롭게 제9대대를 편성 배치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전략적으로 서해가 동해보다 중요해졌다. 이런 뜻이겠죠. 한편 해병 도서부대는 다시 서해의 제7, 제9대대를 서해부대 그리고 동해의 제8대대를 동해부대로 계층하는데 동해부대의 원산 앞바다 섬들의 위치를 알아보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동쪽에 부대본부가 위치한 여도를 기준으로 서남쪽 황토도로부터 시계방향으로 대도, 신도, 모도, 사도, 웅도 등이 위치해 있는데 특히나 황토도의 경우에는 적 해안으로부터의 거리가 2.2km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함경북도 양도의 경우에는 원산 앞바다 여도의 부대본부로부터 무려 230km 이상 떨어져 있었으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길쭉은 양도와 명천군 양도, 강후이도 등 3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한편 원산 앞바다 여도 서쪽의 섬 중에서 제가 조금 전에 강조했던 아도라는 섬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해병대 전사에는 아도라는 섬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해부대 철수기에서는 아도에 우리 해병대가 주둔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사소한 것 같지만 해병대의 역사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되기에 화면의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예전 방송에서 이 원산 앞바다 여러 섬들을 근거지로 첩보 활동을 수행하신 육군 HID 출신 우종환 선생의 사연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영만에 삼재한 섬들을 손바닥 보듯이 알고 계시는 우종환 선생께 먼저 제가 이 아도라는 섬에 대해 여쭤보니까 선생 역시나 처음 들어보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영우 장군의 원문 내용이 많은 한자로 기록된 데서 비롯된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즉 화면의 사진에서처럼 원문에선 띠 모자를 써서 모도라고 표기했음에도 아드님께서 이를 싹 아자로 봐라 할 때 그 아자겠죠. 아무튼 이 싹 아자로 잘못 옮기셨던 것 같습니다. 글자가 상당히 비슷하죠. 아무튼 현재 구글 위성 지도를 봐도 모도를 띠염, 사도를 모래염이라는 순 우리말로 표시한 걸 보면 저는 아도가 아니라 모도가 정확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다시 물론 계속해서 철수기의 내용을 소개하면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1953년 라디오의 뉴스는 휴전 성립설을 알리기 시작했고 부대의 장병들은 그것을 청취할 때마다 한국군 단독으로라도 북진할 수 없는 무능력을 한탄하고 적의 간계에 분개하며 미국의 정책을 원망하였다. 이윽고 6월 8일 동해 봉쇄함대 사령관 신드라 소장이 방문하여 철수 명령을 하달하였는 바 새삼 우리는 낙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도서들을 점령하여 2년여 동안 가진 고난을 극복하면서 진지를 구축하고 교육훈련에 정진하여 모진 강풍 폭설하에서도 파도 소리를 위안 삼아 주야로 방어에 여념이 없었는데 원산 해안에 상륙작전 한번 하지 못하고 철수한다니 미련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 이후 부대 철수의 제1단계로서 각 도서에 거주하고 있는 민간인들을 6월 17, 18일 양일간 수송함으로 완전 철수시켰는 바, 이 민간인들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제외하고는 전부 45세 이상의 노인들로서 그들의 선조를 따라 그곳에서 죽겠다고 결심하고 이남으로의 철수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으니 이를 설득시켜 한 사람의 잔류자도 없도록 하는데 상당한 고충이 있었다. 한편 그동안 아동들에게는 강원도 문교 사회국과 협의하여 교과서를 구하고 초등학교를 설치하여 부대장이 교장, 부부대장이 교감이 되고 부대의 장교와 후방에서 초빙한 인원들이 교사로서 학생들을 교육시켜 왔다. 지금 화면의 사진이 바로 당시 해병대가 여도에 개설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민간인들이 속초와 주문진에 무사히 완전 철수된 것을 확인하자 철수 이후 인민군이 상륙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그 형적까지 없애버렸다. 그러던 가운데 뜻밖의 변동이 발생하였다. 즉 동해부대장 교대 발령이 사령부로부터 하달되었다. 그달은 6월 21일 아침이었다. 부대장 윤영준 중령은 해병대 제1전투단 부단장으로 발령되고 필자가 부대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1953년 1월 13일 부부대장으로 부임한 이래 각 도서와 동해부대 본부의 상황은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지만 휴전과 부대의 철수작전을 앞두고 이와 같은 지휘관 교대는 실로 청천벽력 같았고 후임자인 필자를 당황케 하였다. 윤영준 중령은 1952년 11월 1일 부임한 이래 7개월간 여도에 비행장을 건설하고 하선망대와 사격장을 위시하여 각종 교육장을 설비하여 장병의 교육훈련에 획기적인 강화를 하였고 각 도서의 진지보강과 장병의 사기앙양 그리고 민간인의 자치제도 확립 등을 위하여 지대한 공적을 남겼다. 특히 각종 화기의 엄폐호와 취침호, 방어장벽 시설 등은 한국전쟁에서 가장 견고한 것을 구축하기 위하여 갖은 고난을 극복하면서 탁월한 통솔력으로서 진두지휘하였다. 그리하여 1953년 3월 6일에는 섬을 찾은 육군참모총장 백선엽 대장으로부터 모범적인 진지라고 격찬을 받은 바 있다. 여기서 철수기의 내용에 등장하는 비행장과 관련해서 몇 장의 사진을 소개하면 지금 화면 상단의 두 장의 사진은 여도 비행장을 원거리에서 촬영한 당시의 모습입니다. 우측 하단에 최근 위성지도의 모습과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최근의 여도 위성 사진에서도 검은색 사각 점선으로, 이건 제가 표시한 겁니다. 아무튼 그 70여 년 전 비행장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육군 HID 관련 그 방송에서 소개한 내용입니다만, 사진 오른쪽 노란 점선, 이 고지에는 동해부대 본부가, 그리고 활주로 왼쪽의 둥근 점선은 육군 HID를 비롯한 해군 ONI 및 공군 첩보부대 등이 주둔하던 곳이었고, 좌측의 부두는 첩보 요원들이 야간에 해병 헌병들의 통제하에 북파 출항하던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해병 헌병들이 좀 약간 뭐 곤조를 부렸다고 하죠. 아무튼 세 장의 사진을 비교해 보면, 왼쪽의 사진은 동해부대 본부가 위치한 섬의 동쪽 고지에서 서쪽, 즉 육지 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으로 보이는데, 활주로 우측의 소나무 뒤로는 조금 전 말씀드린 부두가 보이고, 또 저 멀리 원산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뒤쪽의 산 어디쯤인가? 얼마 전 김정은이가 만들었다는 마식령 스키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른쪽 사진은 섬의 서남쪽에서 북동쪽을 바라보고 찍었다는 걸 여러분도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들은 비행장을 건설하는 모습인데, 중장비와 많은 인력이 동원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 역시나 항공기의 이착륙 및 보급 차량들이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측 상단에 미군들이 들고 있는 편말에 한글로 여도 비행장, 그 밑에 한자로 양면작전 건설대대 제1단 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면 미군들이 건설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윤영준 부대장 시절에 그 비행장을 만들었다, 이 내용이 있는 걸 봐서 뭐 당시 동해부대 해병들이 몸 쓰는 거는 전부 그분들이 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또 우측 하단의 사진에는 영어로 브리스코 필드라는 명칭이 있는 걸로 봐서, 정식 비행장이라기보다는 당시 미 7함대 사령관이었던 브리스코 제독의 이름을 딴 비상 활주로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동해부대 철수기의 내용. 부대장 교대 발령에 따라 마침내 6월 24일 저녁 부대본부 장교들과 해삼 전복을 안주로 전별련을 베푼 다음 어두워져가는 부두에서는 윤 부대장이 창설한 의정대를 마지막으로 사열하고 서로의 무운 장구를 빌면서 석별하였다. 여기서 잠깐, 대대급 부대에 의장대가 있었다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좀 특이한 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도에는 미군을 포함해서 육해공군 첩보부대 등 해병대 이외의 많은 군인들과 현지 주민들까지 있었으므로 나름 의장대가 필요할 수도 있었겠다 하는 느낌입니다. 계속해서 7월 13일에는 서상국 소령이 부부대장으로 도착하였다. 한편 적의 우리 측에 대한 공격은 가일층 거세졌으나 동해부대 전 장병은 긴장된 마음으로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였고, 7월 25일이 되자 뉴스는 7월 27일 휴전 성립을 확실하게 알렸다. 25일과 26일 피하간의 포격전은 절정에 달했고, 미국 구축함들은 적 해안포를 완전 분쇄하겠다고 최단거리로 접근하여 치명적인 명중탄을 계속 퍼부었으며, 함재기들 역시나 적진의 계속적인 기총소사와 내입함탄 공격을 가했다. 그리고는 7월 27일 09시 부대 참모회의 석상에서 필자는 최단 시간 안에 철수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7월 27일 22시를 피하간의 교전을 일제히 중지해야 한다는 소식, 그리고 휴전이 조인되었다는 보도가 연달아 청취되었다. 아울러 28일 아침에는 기동전대 사령부의 참모장이 헬기편으로 와서 철수 작전의 개시를 지시했다. 화면의 사진 중에서 헬기 옆에
지휘봉을 들고 선 분이 이용우 부대장의 모습인데 소령 계급인 걸로 봐서 부대장 취임 직후의 모습인 것 같고, 왼쪽 사진에서는 중령 계급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지만 기동전대 사령부 참모장의 명령 이후 상남으로 철수하라는 해병대 사령부의 무선 명령은 13시 40분에 도착했다. 이에 따라 전날 밤까지 적진에 포격을 하던 함대들도 철수했으며 적의 해안포가 완전히 침묵하자 피하의 장병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팬티바람으로 해안에 모여들었다. 7월 말 제일 더울 때죠. 계속해서 지하 깊숙이 구축된 방카에서 나온 장병들은 안심하고 물에 뛰어들어갔다. 특히 적 진지에 가장 근접해 있으면서 섬 이름 그대로 불모의 토질로 엄폐와 차폐조차 불가능한 황토도의 상황은 극적이었다. 갈마 반도로부터 가장 많은 포격을 받아 주간에는 방카 외부로 전혀 나올 수 없었기에 2년 만에 처음으로 주간에 장병 전원이 집합하여 서로의 얼굴을 보았던 것이다. 지금 화면의 위성사진은 현재 황토도의 모습인데 갈마반도에 있는 원산 비행장 때문인지 해군 함정 및 군사시설로 추정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계속해서 철수 작업은 72시간 이내에 철수를 개시하고 10일 내로 완전 명도한다는 휴전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28일 15시부터 시작되었다. 29일 06시부터는 모든 LCM, LCVP 등이 동원되어 황토도로부터 대도, 신도, 모도, 사도, 웅도의 순으로 쉴 새 없이 왕복하였다. 특히 황토도의 경우에는 그간 적의 포격에 따라 야간에만 매주 2회씩 보급품을 수송하였으므로 주간에 안심하고 주정이 왕복하게 된 건 1년 만이었다. 이에 따라 각 도서별로 여도 내에 지정된 지점에 인원과 장비 및 물자가 계속해서 수송, 집결되면서 선발대 인원에 의해 정비되어 갔다. 아울러 각 도서의 잔류 인원은 미리 준비한 TNT와 휘발유 등을 이용하여 방카, 엄폐호, 건물 및 기타의 모든 시설을 파괴, 방화하였다. 특히 일제시대 때 대도와 신도에 건축된 일본 해군 원산 요새 사령부 건물과 포대들은 견고한 콘크리트 시설이었는 바 폭파의 애로를 겪었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취사장을 철거하고 잔류 인원을 집결시킨 다음 각 부대장이 직접 도서 내를 순찰하여 잔류물의 유무와 파괴 상태를 점검하고 주정에 승선하게 하였다. 한편 양도 부대에 대해서는 7월 26일에 철수 계획을 시달하고 매 3시간마다 무전으로 보고토록 하였으며 한 척의 LST와 두 척의 YMS 등을 양도부대 수송용으로 배당하였는 바 29일 야간에 양도부대가 여도에 또 영흥만의 각 도서 병력은 30일 3시까지 여도에 집결 완료하였다. 30일에는 아침부터 여도의 부대본부와 미군부대 그리고 육군 HID 및 해군 ONI 그리고 공군 첩보부대 등의 방카를 파괴하는 한편 입항하는 수송 함정의 탑재 그리고 출항이 계속되었다. 그러는 사이 필자는 육군 HID와 함께 첩보 공작에 공훈을 세웠던 웅도로부터 비만 내리면 방카가 무너지고 또 모래사장으로 유명했던 사도 그리고 물개가 나타나던 대도를 거쳐 식수가 없어 고생이 극심했던 황토도 또 일제의 나병 수용소를 가지고 동해부대 제1의 건물이라 자랑하던 대도 및 삶이 울창하여 진지 구축용 목재 조달의 근원지였던 신도의 순으로 일일이 상륙하여 순시하였다. 그런데 각 섬마다 큰 암석이나 나무에는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페인트로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었다. 명년에는 이 섬에 우리가 다시 올 터이니 이 나무를 자르지 마라. 또
원산에 상륙하여 북한 동포들을 공산당으로부터 해방시키지 못하고 가는 것이 분하다. 그러면서 문장의 마지막에는 항상 대한민국 해병대 또는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문구를 적어놓고 있었다. 이렇게 필자의 마지막 수치는 30일 저녁 7시 반에 마칠 수 있었고 31일 오후 3시부터는 장충단이라고 명명한 우리 동해부대 자체의 묘지에 안장된 전사자들의 시체를 발굴하여 화장하고 유골함에 납골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인 8월 1일 09시에는 잔류장병 전원이 CP 고지에 집합하여 마지막 국기 강화식을 하였으며 국기 개양대를 철거한 자리엔 대한민국 해병대 점령 기념이라는 문구가 쓰여진 판자를 박아 세웠다. 여기서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면 서해 대동강 하구에 위치한 석도의 경우에는 약 30기의 아군 전사자 묘역이 철수 이후 북괴군에 의해 훼손될까봐 묘패를 제거하고 봉구를 없애는 그런 작업을 하는 한편 정훈관 윤양중 소위가 훗날 고인들의 유족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수첩에 일일이 그 묘지의 위치를 그려두었다고 하는데, 이에 비하면 동해부대는 유골을 수습할 정도로 나름 철수에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해병 동해부대는 부축함 2척, LSD 및 LST 14척 등의 함정편으로 8월 1일 19시 30분 여도를 출발하였다. 한편 철수한 동해부대는 이연대 2대대로 개편되었고 필자는 초대 대대장으로 발령되었으며 새로운 임무를 맡기 위해 다시금 교육훈련에 정진하게 된 것은 그로부터 4일 후였다. 철수기의 내용은 이상입니다. 정리하면 화면의 그림처럼 1953년 8월 초 마산 상남으로 철수한 동해부대는 즉시 이연대 2대대로 개편되었고 서해 석도 초도 등에서 철수한 서해부대 역시 이연대의 예하대대로 개편되었다. 이후 이연대는 경기도 파주 서부전선으로 이동하여 1953년 8월 15일 문산에서 창설직을 거행함으로써 대한민국 해병대의 두 번째 연대로 재탄생하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당시 최초 함경도 동해의 독립 42, 43 중대로부터 시작해서 제8대대를 거쳐 동해부대가 휴전 직후 남쪽으로 철수하는 과정, 그리고 철수 이후 다시 서부전선으로 이동해서 이연대 2대대로 재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원문의 내용에서 많은 부분을 생략할 수밖에 없었고 또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철수 이전의 전투 상황 등 역시나 생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당시 국군과 유엔군의 부대 중에서 가장 최북단에 위치한 함경도 동해안 여러 섬에서 작전을 수행하다가 휴전과 동시에 철수한 해병 동해부대의 사연을 알아봤습니다. 자료와 사진의 사용을 허락해 주신 이영우 장군의 아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